두 번째, 이번에는 축토로 가는데요. 자, 축은 음토다. 음토인데, 아까 지는 말이야. 지는 수라고 더불어서 양토라고 얘기를 했고, 천간으로 보면 무토의 개념이고요. 요 음토는 아까 충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음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간이 기토의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본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축토는 말이에요. 보시니까 같은 축인데도 보실까요?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미토가 있고, 한여름의 끝자락에 미토가 있고, 한가을의 끝자락에 술토가 있고, 한겨울의 끝자락에 축토가 있고, 한봄의 끝자락에 진토가 있어요. 그럼 이 축토는 한겨울의 축토지요. 그렇죠. 그럼 같은 토, 이 땅 중에서도 첫 번째 진, 두 번째 술, 세 번째 축, 네 번째 미토가 이렇게 있어. 다 그게 땅의 특징이 다 틀려요. 요 축토는 한겨울 뒤에 오죠. 그렇죠? 흙이야, 땅이야, 땅. 어떤 땅이에요? 언 땅이죠, 이거. 그렇죠? 언 땅이잖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한문으로 고급스럽게 쓰면 동토라고 얘기를 한다. 동토. 겨울이 아주 언 땅, 시베리아 동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지가 만약에 축으로 놓여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축은 천간에 몇 개가 있어요? 무조건 5개가 있더라. 60갑자가. 그러면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의 다 특징이 뭐예요? 자기 원망, 자기 분노가 심한 사람들이에요. 축을 놓게 되면 되게 자기를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축은 언땅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발복할까요, 여러분? 이 언땅은 언제 녹아요? 한 봄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인월이나 묘월을 보거나 이렇게 화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녹아버리니까 어떨까요? 팔자가 그때부터 좋아질 경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토는 언땅이라 얘기하는 비해서 요 진토는 물의 땅, 이렇게 수 있죠? 물땅이야. 요 술은 불이야, 불의 땅이에요. 화의 땅, 불의 땅. 그 다음에 요 미토는 나무의 땅이 목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이 토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뭘로 가보자고, 연으로 가보자고. 연으로 가니까 당연히 축연이 있어요. 축연은 띠로 가니까 뭐였어요? 소띠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소띠에 태어나면 뭐라 그랬나요? 소띠에 태어나면 축액이 있어서 고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띠에 태어난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고생한다 그랬어. 시집살이하다. 진짜 그런가요? 다 그런 얘기는 거짓이에요. 요즘 소는 어떻습니까? 마블링을 위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서울역 노숙자보다도 좀 더 좋은 대접받고 있어요. 한겨울에도 먹이 걱정 없이 따뜻한 곳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소가 축액이 있어서 소띠는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축액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자는 자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축은 축액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씩 들어놓으세요. 아주 굉장히 도움입니다. 액자는 이런 액자를 쓰시죠? 이런 액자를 액 이렇게 쓴답니다. 액자를. 액은 무슨 나쁜 화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고, 진술, 충미는 토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한다. 길, 좋은 것은 뭐였어요? 돈과 관련해서는 어떻다 그랬어요? 드러나고. 육친과 관련해서는 어떻다 그랬어요? 좋지 않은 면이 좀 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액,
액을 우리가 흉이라고 보자고. 흉. 흉은 뭐가 흉이냐? 육친이 흉이에요. 육친. 육친은 뭐예요? 자, 육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6가지 육친이 있고 한문을 쓰면은 올라온 사람하고는 여러분 척지지 마실 것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소의 우리가 이제 한번 특징을 볼까요? 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소는 반드시 대색이 많은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뉘우신, 끈신을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틀어졌을 때 어떤 일들을 회상해서 계속 씹어대는 어떤 버릇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소하고 비슷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축소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달인이요, 참을성의 달인이요. 그 다음에 이 동토는 어떻다고요? 여름이 되거나 봄이 되어야지만은 운명의 어떤 그 발복의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주팔자에 축이 있는 사람이 화를 봤을 때, 목을 봤을 때 팔자 소관이 참 잘 풀린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축을 넣어서 반복적 업무에 아주 능하기 때문에 자영업보다는 직장생활이 훨씬 잘 맞는 사람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아주 이 축을 놓으면 대단히 하여튼 이 사람들은 성실하고 대단히 근면하고요, 참을성이 많고, 그렇지만은 축을 놓은 것만큼 대인관계는 원만치가 않더라. 왜? 동토를 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동토를 놓고 축토를 놓으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 왜? 필터링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하죠. 여기 중에서도 우리 을축이 이렇게 있고요. 볼까요? 을축. 축 중에서 을축이 있다고 보자고요. 밭자골은 동토 위에, 이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을축이 있어. 이게 동토예요. 동토. 동토 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싹을 이렇게 틔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을축을 놓은 사람들은 우리가 인동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을축을 놓은 사람들은 거기가 바깥에서 한 데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을성이 강하고, 돈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하여튼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 한 데에서 싹을 내미는 사람들이라 대단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정축이 이렇게 있어. 정축은 뭐예요? 동토 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을 피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든 희생이 되어서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뭐 구색은 냄비에다가 아무나 갖다가 막 집어넣을 줄 알죠? 아니에요. 넣는 사람만 넣어. 아무리 부자라도 안 넣는 사람 안 넣습니다. 그다음 누군가가 와서 뭐 좀 와서 술 한 잔 먹다 보면 뭐 어떤 분들이 와서 뭐 도와달라고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는 사람은 다 줘요. 안 주는 사람 죽어도 안 줘. 주는 사람 정해져 있어. 이렇다고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이 기축이야, 이렇게. 기축. 목화토에서 기축이에요. 토를 봤으니까 이 기축들은 반드시 이거 소죠, 소. 그렇죠? 소가 기토는 밭이잖아, 밭을 가는 형상이야. 그래서 경작, 새로운 것을 갈아서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것을 갈아서 새로 무엇을 짓고 또 구축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100% 교육자명이랍니다. 기축을 딱 보면 당신 가르치는 일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명으로 태어났는데 선생님을 안 하면 어떨까요? 팔자가 온몸이 쑤시고 아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 이렇게 진술, 충미, 토를 놓으면 어떻다고요? 돈은 잘 벌려요. 근데 육친은 어때요? 되게 흉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축이야, 이렇게 신축. 이 신축은 밑에 보니 신금이 또 있어. 소가 뿔을 달았어, 이렇게 뿔. 다이아몬드 뿔을 달았어. 밑에도 뿔이 또 있어. 어때요? 소가 뿔로다 들이박는 형상이라 아주 성격이 아주 날카로워. 성격이 아주 스케일이 크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어때요? 아주 인정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축을 놓게 되면 부모로부터 받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칼 잡는 일, 어떤 이런 쪽, 그 다음 신체와 관련한 어떤
사업이라 그럴까요? 그런 일들을 해야지만 돼요. 어떤 사람이 개축이다. 개축. 한겨울에 물이에요. 비고. 어때요, 이 사람은? 축축하지요, 그냥. 이 동토도 축축하고 위에 개수도 축축한 삶이기 쉽더라.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 수가 동토 위에서 말라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혈류병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어떤 축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같은 사고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쪽에 그 갑자가 놓여 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은 소와 연관지어서 이제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제 이 축토는 말이에요. 보시면은 축은 동토더라. 동토는 아주 추운 한겨울의 시베리아 벌판을 얘기하죠. 이 동토는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임시를 한번 보자고요. 임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진술 충미를 놓게 되면은, 사고를 놓으면 화계를 놨어. 나의 화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명에 있어서의 화렴은 뭐예요? 남편이에요. 남명에 있어서의 화렴은 뭐예요? 직업이에요. 돈이고. 부인에게, 여명에 있어서의 화렴은 뭐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물론 요즘 여명들은 다 내 일 가지고 있고 짭 가지고 있고 남자 못지않게 사법고시, 육사 뭐 이런 다 들어간답니다. 그걸 운명적으로 봤을 때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 어떻다고요? 직업을, 좋은 직장, 그 다음에 돈, 제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명의 입장에서 이 사고, 화계를 놓으면 어떻다고요? 화려함을 어떻게 덮어버려요? 남편으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고를 놓은 사람들의 남편들이 되게 쪽을 못 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택일할 때 어떤 여자가 사고를 났다, 즉 화계를 났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화계를 놓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결혼할 때 선을 50번 만이 100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콩깍지가 있어서 골라,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골라보면 이 다음에 어때? 꽝이야. 남자가 유야무야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화계에 놓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계를 가지고 일명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과부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화계를 놓으면 이래요. 남편을 말아먹는다든가 이런 얘기들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무가내치게 어떤 표현을 써서는 안 되고, 화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육친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어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예요? 진술충미가 그렇더라. 그래서 그 사고에 이렇게 남편을 묻어놓는 걸 부인의 입장에서는 지혜비 부자잖아요. 이렇게, 그죠? 부성을 인묘시킨 거, 부성 인묘로 들어와 있어. 그럼 이 여명은 어떤 특징이에요? 남편이 고에 들어가 있어. 아프다, 죽었다, 이혼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벌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벌어먹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주. 그래서 이렇게 화계를 놓으면은 되게 내가 가주로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집안을 책임지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팔자소관이 어때요? 굴곡이 많은 거예요. 곤곤한 거예요. 편치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릴까? 이렇게 가주로 태어나면은, 가주, 남편을 공경할까요, 안 할까요? 공경하기 힘들어요. 이 가주가 되면은 되게 어떻다고요? 남자들을 우습게 얘기하는 경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계를 놓은 사람들이 남편을 잘 받들거나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 선생님, 저는요 우리 남편이 베스트예요.
나한테 너무 잘하고 저도 남편한테 끝내주게 잘합니다. 우린 찰떡궁합이에요. 없으면 죽고 못 살아요. 건강하고요. 그렇겠죠. 어떤 경우가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야지만? 오케이. 업상대체가 맞는 사람들이에요. 자, 분명히 여러분 이걸 알아두셔야 돼. 그럼 화계 놓은 사람들은 다 일생이 희쭈그리 할까? 그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당신 부족서 부태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귀신 신할까는 얘기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개운법을 알려줘야 돼. 유명한 의사가 진단만 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병을 찝어내서 고쳐줘야 되듯이 유명한 명리학자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개운법을 알려줘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업상대체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에요. 직업을 어떤 직업으로 대체했을 때 이 사람이 팔자가 개운이 될 것인가. 아까 제가 그랬어요. 축그룹에 대해서. 축그룹은 어떤 거였어요? 주로 필터링을 놨어요. 그렇죠? 필터링을 놨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정확한 것을 분석하거나 수사하거나 흥신하거나 감정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쪽의 직업들. 그러니까 나의 직업은 쉽게 말해서 자영업이라기보다는 직장인 쪽에 가깝지만 자영업 쪽도 좋다고요. 한 대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 있죠? 이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 가보세요. 밖에 나가보시면 주로 이 한 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전부 다 남편 잘 만나고 부인 다 잘 만났을까요? 힘들어요. 기본적으로는 어떻다 그래서 화계를 놓으면은 내가 가주의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업상대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이제 많이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금이 들어가 있다 그래, 축 속에. 그래서 이 축을 놓은 사람들이 칼자루를 짚는 직업들이 있죠. 그 직업이 뭐냐면 찌르고 자르고 꿰는 것들이에요. 하다못해 정육점을 하든 하다못해 횟집을 하든 하다못해 바느질 수선집을 하든 자르고 째는 직업을 갖든 꼬매고 의사가 되든 종교인이 되든 활인을 하든, 그 다음에 여러분 진술충미는 이 화계 사고, 진술충미 사고 화계, 그쵸? 이 사고는 직업이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활인업과 관련이 있다. 그럼 여러분 20대 전에 활인업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이한테 무슨 이 아이가 20대 30대 해야지 뭐 의사가 되든 뭐 될 거 아니에요. 활인의 대표적인 뭐예요? 사람 죽게 살았다는 것이 의료, 그 다음에 칼 쥐고 총 쥐고 하는 직업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의 어떠한 앞길을 터주는 종교, 그 다음에 이렇게 명리,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우리가 활인업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 업상을 대체하고 있으면 몸이 안 아프고 팔자가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어떤 직업들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대체적으로 보면 망조가 들어버린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팔자에서 운에서 진술충미 운이 쫙 들어오잖아요. 이걸 사고운이라고 그래요. 사고운이라고. 진짜 문자 그대로 사고운은 사고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토를 극복하고 토를 정복하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우리가 이렇게 천간지지를 정복하는 데 있어 이 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수도 없이 제가 앞으로 반복하지만, 자, 오늘은 이 지지의 특성과 관련해서 제가 지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자수의 개념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자수의 개념에서 생명이 잉태돼서 잉태의 공간, 쉽게 우리 잉태의 공간인 축의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물론 남은 시간에 우리가 드디어 우리 인간이 탄생하는 입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 놓이는 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자축인에 오늘은 자하고 축태 이제 우리가 이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간지지를 꿰뚫는 자,
그다음 명약을 꿰뚫으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